영웅닷컴의 디브리핑. 드디어 이세돌 구단이 이겼습니다. 원래 순서는 이게 아니었는데 오늘 녹화 직전에 이세돌 구단의 승리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뭔가 이렇게 딱 마음속에 이렇게 묵혀 있었던 것이 이제 훅 내려가면서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이제 곧 터미네이터가 오고 스카이넷이 활성화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으나 드디어 이세돌 구단이 이기면서 아직까지 기회는 그래 아직 멀었어 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또 재밌는 게 잠깐 나왔어요. 중간에 화면이 하나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떴는데 그걸 보고 또 네티즌들이 알파고의 시스템은 우분투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우분투인지 아닌지는 그 팝업 창 하나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 느낌만 봐도 뭔가 리눅스 계열의 OS에서 뭔가 돌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 신경망 이론부터 시작해서 머신러닝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보면 그 바둑이라는 게 한번 두기 시작하면 그 경우의 수가 10에 80승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컴퓨팅 파워로는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 CPU 1200개, 그리고 GPU 190개를 동원해서 어마어마하게 돌리고 있는데, 그게 10에 80승을 계산하기에도 부족한 정도의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기존에 잘 둔다는 사람의 기보법을 다 익힌 다음에 뜨는 거죠. 사실은 그 텔레비전에 보면 퀴즈 프로그램에 1대 100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로 그 머신러닝으로 학습되어 있는 수많은 바둑 기사들하고 이세돌 구단은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겼어요. 이겼고, 그리고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내일 경기까지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뉴스가 너무 셌기 때문에 오히려 두 번째, 세 번째 뉴스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 뉴스도 거의 만우절 수준의 뉴스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데이터베이스죠. SQL 서버를 리눅스 버전으로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얘기일까요? 원래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SQL 서버는 사이베이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소스를 사들여서 발전을 시키다가 7.0에 이르러서 완전히 소스를 뜯어 고쳤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서버에만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서버 패밀리의 가장 강력한 서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인 SQL 서버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SQL 서버가 자기의 모든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윈도우 서버를 버리지는 않고요. 그 서버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리눅스까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제 데이터베이스 엔진 자체가 그 윈도우 서버에서 주는 장점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보면 윈도우 서버를 포기한다라고 보는 것도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보면 오픈 소스나 아니면 다른 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정점을 찍은 뉴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4월 1일 만우절 같은 소식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리눅스 버전에서 MS SQL 서버가 돌기 시작한다. 좀 팔릴까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는 드디어 실물로 이 스튜디오에 들어온 갤럭시 S7에 관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이게 배터리가 어느 순간 일체형이 나오면서 굉장히 바디 디자인이 예쁘게 나와 있고 아래쪽만 본다면 마치 아이폰 6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엣지 디자인을 제대로 잘 살리고 있고, 자, 그런데 이 위에 SD 메모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SD 메모리를 꽂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뜯어야 되는가 봐요. 요거를 핀으로 눌러서 뜯어서 SD 메모리를 교체할 수 있는데 자주 교체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나무 위키에 나온 내용을 보면 제가 아까 들어가서 세팅에 들어갔는데 현재 부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일단 국내용에는 삼성전자가 개발한 엑스노스 CPU를 사용하고 있고 수출형에는 그러니까 국외에 판매되는 모델에는 퀄컴 스냅드래곤 820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색상은 4가지로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메모리는 32기가, 64기가 이렇게 2가지 모델로 나와 있습니다.
써보니까 화면이 되게 예뻐요. 화면이 되게 예쁘고 유리도 약간 곡면이 있지만 이게 고릴라 글래스 4.0이 포함되어 있어서 뭐 강도나 투과성이나 뭐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도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전면이 500만 화소, 후면이 1200만 화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화소 싸움은 이미 사실상 끝난 거예요. 화소보다는 이제는 이미지를 어떻게 프로세싱 하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도 화소수가 800만 화소에서 1200만 화소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만큼 이미지 프로세싱에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카메라 기능을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여러 가지 모드가 한꺼번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보다도 여기 보면 LG가 광고해 준 기능이 있죠. 방수 방진 기능이 있다. 네, LG전자가 삼성 휴대폰을 광고해 준 꼴이 됐는데 방수 방진 기능도 굉장히 뛰어난 것 같고 그보다는 이제 여기 배터리는 3000mAh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작에 비해서는 한 450mAh 정도가 더 커졌죠. 그 정도면은 거의 거의 한 12%, 15% 정도 더 커진 용량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얼마나 갈지는 저도 아직 정확하게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여기 지문 센서도 있는데, 지문 센서도 얼마나 실용적인지는 아직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이런저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고도 이렇게 작고 예쁘게 나왔다는 거. 그래도 삼성은 삼성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이세돌 구단의 마지막 승부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재밌는 내용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디브리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